자, 철생과 함께하는 실전 독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대편. 우리가 저번 시간에 21번부터 28번까지 풀었었죠. 자, 외대 문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다음 같은 대학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한 2개년치는 아마 풀지 않았니? 2019년, 2020년 정도? 아니면 최소 1개년이라도 기출문제. 그럼 거기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외대 문제를 한 3개년치를 풀어봤을 때 다 풀고 나서 그러면 한 4개년 전에 걸, 그러니까 4년 전 거, 5년 전 거 푸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있는 대학교를 푸는 게 낫습니까? 제가 비록 가지 않은 대학교라 치더라도 그러면 대답은 당연히 후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대학교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아. 아주대, 명지대. 그래서 같이 그룹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풀면 좋았냐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외대 문제는 60분에 50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해 지문으로 따지면 4지문, 3지문에서 4지문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좀 너무 부담되지 않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은 이런 것도 여기 지금 갓난아이 시험이다, 갓난아이 실험이다 라고 하면서 쭉쭉쭉. 제가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괜찮니? 평소랑 다름없니? 다름없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갓난아기 반응 속도가 느리네 지금 확실히. 웬만하면 떨어지면 발로 차가지고 발등으로 지금 잡는데 확실히 반응 속도가 좀 늦어졌네. 왜냐면 지금 좀 약을 좀 심한 약을 좀 먹어가지고, 센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지. 왜 감기약 많이 먹으면은 공중에 막 떠다니는 그런 느낌 있잖아. 얘기 들었니? 제가 엊그저께 병가로 못 왔어요, 수업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봤니? 제가 살다가 대상 받은 것도 처음이에요. 금상까지는 받아봤는데 대상포진. 대상. 얼마나 고통이 아프면 대상. 와씨, 이 고통 나눠주고 싶다 한번. 그래서 약간 좀 졸리거나 그러면 이 고통 좀 띄워가지고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단 약발로 견뎌야 된다. 무조건 2주 동안 쉬어야 되는데 2주 동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발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 그 느낌이 약간 공중에 좀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오늘 혓바닥이 좀 약간 잘못 굴려져도 저 새끼가 약을 처먹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도 지금 갓난아기가 나왔는데, 자, 갓난아기 지문이 만약에 시험 지문에 나왔어, 갓난아기가. 그러면 얘가 이제 실험에 쓰였습니다. 얘가래. 이분이 아무튼 실험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뭐 물어보는 거니? 얘가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통과를 하거나 뭔가 보여줬어. 그러면 이 실험 자체는 그냥 딱 요거야. 뭐요? 얘가 갖고 얘가 보여줬던 어떤 능력이, 어떤 능력? 선천적 능력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갓난아기 실험이 나오면. 그럼 만약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풀어봤다면, 자, 화면을 조금 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외대 문제는 시간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빨리 만약에 푼다면 어디에 좀 눈이 좀 쏠려야 되냐면, 어디? 그냥 딱 봤을 때 선천적 몇 번? Before their birth라고 해서 그냥 3번을 찍어 놓고 그냥 다른 문제를 먼저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면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나중에 풀어도 되니까, 시간 다 쓰고 문제 다 푼 다음에 돌아와서 풀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갓난아기가 나면은 선천적 능력을 알아보는 거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지 또 뭐가 또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정보. 갓난아기가 임신 기간 동안에 청력이 발달되는 그러한 기간은 30주간이다 라는 겁니다. gestation이라고 하는 거 뒤에 나왔던 pregnancy, 이렇게 재진술되는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따라서 그는 엄마의 목소리를 언제? 지난 이제 마지막 임신의 마지막 2달 기간 동안에 엄마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아빠야, 애기야, 우리 애기 잘 크고 있니? 아기야, 그러면서 애기 뭐 5주차다, 6주차다 아무리 배에 대고 그렇게 아빠가 얘기를 해봤자 애는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그래서 30주차부터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청력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연구진이 40명의 미국 꼬맹이랑 40명의 스웨덴 꼬맹이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독해 21번부터 28번까지 쭉 한번 풀었을 때 우리 교재 실험 지문과 관련된 게 2개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서 잼 기억나십니까? 잼 선택하는 거. 그럼 잼 선택하는 것도 가만 보면은 딱 이 패턴으로 나와요. 그때는 아마 왓절이 나왔나 아니면 웨덜절이 나왔나 그런데 어쨌든 to see 의문사절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럼 얘가 결국 뭡니까? 실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 걔네들이 구분할 수가 있는지, 자기네들의 모국어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음 소리를, 자국 모국어의 모음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방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걔네들한테 패스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줬대요. 다음 같은 센서를 부착되어지고 있는. 자, 그럼 이제 이런 단어를 명사로서 알아둬도 참 좋은데 이미 여러분들이 동사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 pacify. pacify라고 하는 요 동사 pacify라고 하는 pacify. 무슨 뜻이니? 달래고 진정시키고 완화시켜주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단어 알고 있었니? 지금 파레토 여러분들 예상을 보통 한 2바퀴 정도로 좀 돌릴 1.5 아니면 2배 정도를 돌릴 시간인데 2바퀴 정도 뿅 보면은 여기 지금 다 정리가 돼 있다. 정말 요 단어가 대표 재진술 단어로 해서 여기 나왔던 conciliator도 있고 modify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진짜 파레토 예상만큼 여러분들을 빨리빨리 실력을 키워주는 단어도 좀 적을 테니까 빨리 암기를 해주세요. 자, 요건 정리해서 쌤이 또 올리기도 하고. 자, 어찌됐든 자, 재밌는 건 요겁니다. 여기 나왔던 패시파이어가 그럼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달래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고무적 꼭지입니다. 왜 갓난아기들 막 물고 있는 거 있잖아. 자, 그 고무적 꼭지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고무적 꼭지인데 너무 신기하게 숫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한 번 더 들어갔다잉.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빠는 횟수, 고무적 꼭지를 빠는 횟수를 숫자를 세는 그러한 센서가 달려져 있는 고무적 꼭지를 물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운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숫자에 대한 그러한 걸 왜 셉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숫자 세는 게 이 사람들이 기준이 바로 그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연구진들은 그 아이의 소리에 대한 관심도를 바로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그 숫자에 기인했다.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거예요. 미국의 꼬맹이들이 점점점 지속적으로 언제 더 많이 빠는 횟수가 늘어나냐면은 처음에는 약간 의심합니다. 미국 애들이니까 당연히 미국 소리 들었을 때 같았는데 반대지. 미국 애들인데 스웨덴 소리를 들었을 때 더 많이 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이전에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스웨덴 꼬맹이들이 언제 더 많이 빨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 결론은 뭐냐면 걔네들이 구분을 한 거니 안 한 거니 못 한 거니. 구분을 했기 때문에 빠는 횟수가 달라진 거지. 결국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분했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이제 2번 문제의 정답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요. 1번이 되겠죠. 서로 낯선 그러한 단어들을 들었을 때 더 많이 빨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럼 마지막 내용 보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주면, 이게 쌤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니? 실험 지문이 나오면 전개되는 어떤 방향, 목, 방결. 오케이. 목적이 처음에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과 관련돼서 나오고, 그리고 결, 과, 따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방결. 보통 실험의 전개 방식이 실험과 관련된 지문이 처음에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해서 쭉 나와요. 이 목적이 뭔데? 알아보기 위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두 번째 방법 나왔죠. 고무적 꼭지를 꼬맹이 입에 물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결과가 서로 크로스가 됐어요.
좀 새로운 용어, 새로운 발음을 들었을 때 더 많이 빨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나와서 그러면 이 결과가 결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론을 낸단 말이야. 그럼 이 결론이 주제예요. 이 결론이. 결과가 주제가 아니라 결론이 주제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저자가 친절하게 이제 결론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이 실험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저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몇 번이냐. 이것도 오케이. 안 받겠다. 13번 질문으로 잠깐 점프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질문을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3번에. 자, 다음 중 저 윌슨의 실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이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면서 풀어야 돼. 얘는 뭐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처음 부분이 될 겁니다. 이해되니? 그렇게 풀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3번 문제에 진짜 딱 한 문제만 나왔어. 그러면 목적은 위에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중간 정도로 찾으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 단어. 지금 이 문장에서 본 주어는 얘죠. 이 연구진들은 말이죠. 결론 지었습니다. 대절이라고 하는 것을 요 녀석이 앞으로 전체가 툭 튀어나간 겁니다. 전체로 툭 튀어나왔어 다. 그러면서 그렇게 빨리 학습하는 것은 출생 이후에 그렇게 빨리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따라서 그 아이들의 다음과 같은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모국어랑 비모국어 소리에 대한 이해력은 다음 같은 것으로 기인되어집니다. 오직 오케이. 자, 요게 뭐죠? 핵심이죠. 오직 요거 프레네터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면 결국 선천적인 특징이었다 라고 하는 것에 기인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야. 여기서 이제 이 실수만 안 하면 돼. 여기서 이 주어를 다시 한번 보면은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빨리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학습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근데 마지막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이해력은 말이죠. 어디에 기인되어질 수 있다고 했냐면 prenatal learning에 기인되어진다라고 또 learning이라는 단어를 썼어.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learning은 진짜 학습이 아니에요. 그냥 구별법 구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로 써가지고 완전 learning이 된 거고 진짜 배우다 학습하다가 되는 거고 여기 나왔던 learning은 그냥 명사 취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자가 왜 저 단어를 썼는지 그냥 뭐 구별하는 능력 그냥 뭐 ability 이런 걸 쓰면 더 괜찮았을 텐데 참 헷갈리게 써놨어요 저자 새끼가.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나왔던 learning은 진짜 배움이나 학습이 아닙니다요. 그냥 구분 능력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렸던 게 뭐냐면 1번에 정답이 3번은 확실히 맞죠? 이 단어가 확실히 들어가니까. 근데 약간 반박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게 이거야. 지금 이 단어를 써도 됩니까? 본문에 분명히 나온 게 learn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 제일 처음에 그 동명사 부분에. 이해되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동명사. 그래서 혹시 저 learn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좀 이상한데요. 맞아요. 이상한 게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learn은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동명사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prenatal learning이라고 해서 뭔가 구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명사로 쓰인 걸 갖고 온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말이죠. 결국에 모국어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왜냐? 선천적 능력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글의 K는 갓난아기입니다. 자, 갓난아기의 뭐를 식별하는 능력? 모국어를 구분하는, 식별하는 능력은 결국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는 뜻입니다. 선천적 능력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갓난아기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면 보통 이런 거를 빨리 찍고 가세요. 그래야지만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 요 마지막이던 내용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unlikely라는 겁니다. unlikely.
자, unlikely는 당연히 어렵지 않게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에이, 그럴 리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불가능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저 단어가 다른 형용사랑 같이 좀 알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동의어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탐 크루즈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니? 불가능한. 뭐 어렵지 않죠. 뭐 당연히 얘는 뭐 안 써도 돼. impossible. 자, 근데 이렇게 접두어로 I am을 쓰는 게 두 개를 꼭 알고 있어야 돼. 두 개를. 하나는 improbable이라고 하는 단어랑 또 나는 또 다른 단어는 plausible.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단어겠죠. 그리고 이번엔 I am이 아니라 I n. 그래서 conceivab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거 보니까 뭐 babble 발음이 babble. 아무튼 이 단어이면 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능한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같이 세트로 알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쉬워. 왜냐면 그냥 앞에 있는 접두어 빼버리면 되는 거지. impossible 빼버리면 possible, improbable 빼버리면 proba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I am 빼버리고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쓸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당연히 여기 자 unlikely랑 likely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 unlikely, likely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자, 근데 가능한 에는 사실 두 개가 더 들어가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 하나는 F로 시작하고 하나는 V로 시작합니다. F가 뭐니? 딱 이 6개, 5개에서 6개만 외워두면 돼. F는 뭐요? feasible이라고 하는 단어. 얘는 마지막 하나 viab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5번 지문 뭐 정보의 잘못된 유통 지문 할 때 또 나오게 돼. 그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자, 3번에서 4번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